자, 이제 운영체제의 주요 기능에 해당하는 개념들과 그 구현 원리들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 전에 운영체제의 구조와 기본적인 동작, 그리고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간단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체제의 구조라고 하면은 운영체제란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나를 간단히 소개하는 것입니다. 운영체제라는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으로 매우 크고 복잡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부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고 구현하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성능이나 사용상의 편리성 등등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체제의 핵심 기능이라고 하는 커널 부분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보여주는 것 같이 모놀리식 커널과 마이크로 커널이라는 큰 분류로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리하는 기준은 운영체제의 모든 서비스, 즉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여러 기능들을 어떤 범위만큼을 커널로 구현하느냐에 따라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놀리식 커널이란 것은 한 덩어리라는 뜻으로서 운영체제의 모든 서비스를 하나의 커널로, 즉 모두 다 커널에 통합해서 구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운영체제의 서비스를 하면은 우리가 운영체제 소개에서 살펴봤던 운영체제의 여러 가지 기능, 역할을 의미합니다. 즉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메모리를 관리하고 또 파일, 데이터를 저장하고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하는 이런 등등의 운영체제 서비스가 하나의 커널로 통합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모놀리식 커널이 되겠습니다. 도스나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리눅스 등도 모두 모놀리식 커널에 해당합니다. 즉 리눅스의 커널에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운영체제의 핵심 기능의 모든 서비스들이 하나의 커널로서 구현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와는 상대적으로 마이크로 커널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운영체제의 핵심 부분 중에서도 사실 커널이라는 것 자체가 핵심을 뜻하긴 합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훨씬 더 기초적인 부분만을 커널로 만들고 나머지 요소들은 시스템 프로그램 혹은 응용 프로그램으로서 제공하는 운영체제 구현 방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커널에는 어떤 요소들이 포함되냐면은 프로세스 관리, 가상 메모리 관리, 기본적인 프로세스 간 통신 이 정도의 기능만을 커널로 만들고 그 외에 파일을 관리한다든가 네트워크를 관리한다든가 이런 등등의 서비스들은 시스템 프로그램이나 라이브러리나 응용 프로그램으로서 제공한다라는 것이죠. 즉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메모리를 처리하는 이것이 컴퓨터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을 커널로 만들고 나머지는 소프트웨어, 일반 프로그램 레벨로 올려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구현된 것이 마크라는 좀 생소하지만 그런 OS, 또 실시간 시스템에 사용되는 QNX, 또 예전에 윈도우즈에 사용됐던 윈도우즈 NT 등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이 그림이 모놀리식 커널과 마이크로 커널의 구성상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데요. 이쪽 모놀리식 커널 부분에 보면은 하드웨어 장치를 위한 디바이스 드라이버나 프로세스를 실행하기 위한 디스패처, 그리고 스케줄러, 메모리 관리 장치, 또 파일 관리 등등 이런 네트워크는 여기 적혀지지 않습니다만 네트워크 관련된 부분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하나의 커널, 운영체제의 핵심 소프트웨어로서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팅이 되면 이 전체가 커널로서 동작을 하고 그 외에 시스템이 수행해야 될 기능들은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으로서 동작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놀리식 커널은 운영체제가 동작하는 주요 기능들이 하나의 커널, 단일화된 커널로서 동작하니까 성능적인 면에서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모놀리식 커널은 사실 운영체제로서 운영체제로서 이 기능들을 모두 다 수행하는 것은 맞지만 이 중에서 프로세스 관리하는 스케줄링이나 프로세스 통신이나 메모리 관리 이 정도 부분만 커널로서 구현을 하고 나머지 기능들은 시스템 소프트웨어 또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등에서 어떤 프로그램으로서 제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커널에서는 파일 관리라든가 네트워크 통신, 또 하드웨어 장치를 에 접근하는 어떤 소프트웨어 등이 다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동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커널 부분이 매우 작은 규모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구현되는 이유는 두 가지 방식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마이크로 커널의 장점과 단점이고요. 모놀리식 커널은 이와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놀리식 커널의 일반적인 장점은 바로 성능인데요. 그 운영체제의 그 주요 모든 기능들이 하나의 커널 안에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각 기능들 사이에 어떤 기능의 전환이라든가 또는 정보를 교환함에 있어서 보다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에 이제 반해서 마이크로 커널은 먼저 운영체제 기능의 확장이 쉽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사실 커널이라는 소프트웨어는 사용자가 아무 때나 새로 코드가 하나 바뀌었다고 해서 컴파일해서 다시 카피만 하면 동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커널로서 새로 빌드를 하고 부팅을 해야 되는, 그리고 이게 여러 개의 컴퓨터 시스템에 동작한다면 다시 배포를 해야 되는 이런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마이크로 커널로 만들어 놓게 되면은 핵심적인 부분, 즉 거의 변함이 없는 부분은 그대로 두고 변동이 많을 부분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새로운 하드웨어가 들어온다거나 이런 것들을 커널이 아닌 부분에 둠으로 해가지고서 기능 확장이 좀 더 용이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하드웨어로 이식이 쉽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말은 지금 현재 한 컴퓨터에 쓰고 있는 운영체제를 완전히 다른 CPU가 들어있는 운영체제로 똑같은 운영체제를 옮겨서 사용할 수 있느냐의 그 문제이고요. 커널 부분이 좀 상대적으로 작은 코드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새로운 하드웨어로 옮기더라도 바꿀 코드 부분이 작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하드웨어로 이식하기가 쉽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같은 맥락에서 커널을 구성하는 코드가 라인 수가 적기 때문에 코드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좀 낮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버깅을 좀 더 완벽하게 해놨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운영체제 커널도 사람이 만든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많은 테스트를 하고 많은 검증을 하긴 하지만 오류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 규모가 커질수록 그 오류의 가능성은 더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마이크로 커널은 이런 점에서 조금 더 강점이 있는 것입니다. 또 같은 맥락에서 오류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이 운영체제의 허점을 뚫고 들어오는 보안성에 대한 대책이 조금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어떤 프로그램 소스 코드가 커지다 보면 사용자가 모든 경우 수를 다 이해하고 코드를 완벽하게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가끔 윈도우스나 리눅스나 패치가 계속 올라오는 것처럼 보안의 허점들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로 커널은 코드 크기가 작기 때문에 코드의 완벽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마이크로 커널은 성능적인 면에서 조금 손해를 보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운영체제를 일반적으로 구성을 할 때 이런 커널과 사용자의 프로그램, 즉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이 관계에서는 커널 공간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서 서로 다른 환경에서 동작하도록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즉 커널 상황에서 어떤 소프트웨어 코드가 동작하느냐 또는 유저 상황에 동작하느냐, 이걸 구별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마이크로 커널은 운영체제의 기능들조차도 사용자 상태에서, 사용자 환경에서 실행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체제가 동작할 때 이 기능 저 기능 이렇게 계속 번갈아 가면서 수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 커널 수준의 동작과 사용자 수준의 동작이 계속 빈번하게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이때 단순히 환경이 바뀐다는 것이 짧은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꾸기 위한 또 소프트웨어 동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바꿈이 전환이 많아지면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놀리식 커널은 커널의 주요 구성 요소들이 모두 다 하나의 커널로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전환 작업이 거의 없어서 성능적인 면에서 좀 더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운영체제의 커널이 어떤 서비스까지 포함하느냐에 따라서
모놀리틱 커널과 마이크로 커널로 구분한다라고 살펴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러한 이제 운영체제 커널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고 하면은 운영체제라는 것도 여러 가지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냥 하나의 큰 소프트웨어라고 우리가 가정하고 그 전체를 하나의 덩어리로서 설계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와는 좀 다르게 운영체제의 각 기능 요소들을 어떤 별도의 소프트웨어 또는 별도의 프로그램이라고 전제를 하고 그들 사이에 어떤 주고받을 데이터 또는 관계 등에 따라 가지고서 설계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후자에 얘기한 것을 우리는 모듈화된 설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모듈이라는 것은 여기 슬라이드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운영체제 각 요소들을 별개의 모듈, 즉 별개의 프로그램인 것처럼 설계를 하고 그들 사이에 주고받아야 될 데이터들을 좀 분명하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게 되면은 각 기능들에 대해서 객체지향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각 모듈별로 별도로 설계를 하고 구현을 하고 디버깅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일을 하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모듈화된 어떤 접근 방법은 운영체제를 설계할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하게 될 모든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설계에서 규모가 큰 소프트웨어를 설계할 때는 거의 10중 8구 이 모듈화된 접근 방법을 취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한 덩어리로 만든다기보다는 기능적일 수도 있을 거고 또는 어떤 설계상의 다른 기준일 수도 있을 거고 각 모듈로 만들어서 따로 설계, 구현, 디버깅 하는 방법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모듈 간의 관계가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 같이 상하의 관계, 즉 어떤 서비스를 실행하는 과정을 순서적으로 나열하고 그 순서에 따라 가지고서 먼저 실행될 것, 나중에 실행될 것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 놓은 것이 계층 구조의 운영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각 모듈이 서로 다른 여러 모듈에게 아무에게나 어떤 정보를 주고 받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층적으로 만들어진 상태에서 위쪽에 있는 모듈과 아래쪽에 있는 모듈끼리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응용 프로그램이 파일에 대한 데이터를 읽고 싶다. 그러면 운영체제한테 그 서비스를 요청할 것이고요. 그것을 쭉 받아 가지고서 운영체제의 파일 시스템 모듈이 동작을 하고 이 파일 시스템 모듈이 메모리에서 어떤 자기가 동작할 부분을 할당받고 실제 하드웨어까지 작업을 전달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들 중간에 필요한 기능들을 각각의 모듈로 구성을 하고 그들 사이에는 위쪽 레이어는 바로 아래쪽 레이어에게만 어플리케이션이 직접 하드웨어한테 접근할 수도 없고 또는 파일 시스템 모듈이 이런 메모리 장치를 거치지 않고 또 직접 하드웨어에 접근할 수 없도록 이렇게 제약을 시켜둔 것이 계층 구조의 운영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듈들을 계층화돼서 배치를 하게 되면은 뒤에서 보는 모듈화된 접근 방법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모듈 간의 관계가 일반적이지 않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구현과 디버깅이 일반적인 모듈 방식보다 훨씬 더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모듈은 바로 아래쪽에 있는 모듈과 바로 위쪽에서 들어올 것의 어떤 동작, 요청만 신경 쓰면 된다는 것이죠. 다른 모듈의 상관관계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이런 식으로 좀 더 명시적이고 구체적으로 정의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의 관계 정의가 매우 복잡해지고 또 성능적인 면에서도 서비스를 하나 완료를 하려면은 이 계층 구조를 따라서 전체가 다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 간의 어떤 함 소출, 오버헤드들이 많이 포함이 돼서 성능이 좀 낮아지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자, 이 그림이 안드로이드라는 운영체제의 대표적인 계층 구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안드로이드라는 OS도 실제 그 커널은 리눅스 커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그 모바일 플랫폼에서 좀 더 사용자들이 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개발할 수 있도록 라이브러리들과 프레임워크 이 등등이 기존 리눅스에 비해서 잘 갖춰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주분투는 이 리눅스 커널 위에 주분투를 위한 어떤 그래픽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안드로이드는 안드로이드의 라이브러리와 프레임워크가 올라가 있어서 안드로이드 앱을 만드는데 또는 안드로이드 앱을 구동시키는데 훨씬 더 효과적으로 동작하도록 만든 OS가 되겠습니다. 이때 바로 이런 응용 프레임워크와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이 계층 구조로서 배치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플리케이션이 뭔가 커널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이런 프레임워크와 라이브러리를 거쳐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계층 구조 운영체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운영체제의 커널이 어떤 구성 요소까지 포함하고 있느냐에 따른 어떤 구조, 그리고 그런 운영체제 소프트웨어가 모듈화돼서 어떤 식으로 배치되느냐에 따른 계층적 운영체제 구조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했습니다.